예, 부천시병 이건태 의원입니다. 처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이게 토지 관할이 다를 때 병합 신청을 했을 때 고등법원은 평균에서 인용률이 86.2%고 대법원은 81%입니다. 예, 대부분의 병합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처장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그 병합 신청은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예. 저는 이건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기각되면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동시 심판의 이익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번 내지 2번 집중 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원에서 또 받게 되면 그게 집중 재판이라면 일주일에 5일을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매우 가혹합니다.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아쉽고 법원의 이런 판단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검은 영장 청구를 위해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해서 영장 청구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지검 입장에서는 수원지법은 자기들이 버린 관할입니다. 근데 다시 돌려받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제척 원인의 그 17조 7호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해당되면 제척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규정이 둔 것은 이제 선입견을 갖지 말라, 예단을 갖지 말라 그런 취지에서 이걸 뒀는데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공소장 일본지 이 정신을 살려보면 이미 공범에 대해서 동일한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형사법에 규정된 이 내용과 공범의 동일한 범죄 사실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봐요. 다만 형사법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 자체는 이제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른바 전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위법하지 않다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우리 이제 법원 사정, 실무 사정에 비춰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공범을 재판했던 그런 재판부를 하더라도 다시 이제 무작위 배당에 의해서 배당받고 나서 재판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종종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장님 대단히 실례입니다만 저장님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비록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지만 무죄를 그분이 다투고 있을 때 재판을 열심히 잘 받으면 무죄 선고 받을 수 있으니까 충실히 재판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인의 시각에서 우려가 되는데 왜 그걸 법 조문으로 못 담아요? 더구나 그 실무에서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내가 유죄를 선고했는데 공범인데 무죄를 다툰다. 그러면 내가 재판한 게 부적절하다. 자기가 회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왜 수원지검이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던 사건을 다시 받아서 10개월을 기다렸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검찰은 돌려받은 결정을 할 때, 되돌리는 결정을 할 때 10개월 후에 이 재판부는 틀림없이 유죄를 선고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런 예상이 가능했느냐? 그 재판부가 재판하는 거 보니까 이 재판부는 유죄 선고할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만큼 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재판 진행이 공평하지 못했던 거예요. 검찰한테 예단을 비춰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법원으로서는 이거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른 사안인데요. 7월 24일 날 행정처에서 공문을 보내서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배당 조정 및 선거재판장 온라인 및 간담회 안내 공문을 보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일 날
선거범죄 사건 관련 각종 보고 및 송부 관련 네. 예. 동일한 공문을 7월 달에 보냈고 선거재판장 온라인 간담회까지 했는데 10월 2일 날 이렇게 강화된 공문을 보낸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역대적으로 이제 선거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기소가 될 무렵에 저희들이 법에 정해진 선거재판 기한을 갖다가 가급적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겠는데요. 서면 답변을 보면 통상의 경우에는 선거 전에 이런 공문도 보내고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선거 이후에 이미 기소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공문을 보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공문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매 1개월 경과 때마다 기간 경과 선거범죄 카드를 작성해서 공문으로 제출하는데 거기에 재판장이 기간 미준수 사유, 미종결 사유 및 향후 처리 계획 부분만을 작성하여 날인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아닙니까? 예, 첫 번째 법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21대 선거 사건에 대해서 선거 기간 재판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많은 이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해서 22대 국회 의원 선거부터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바로잡아 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그렇게 이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각종 이제 규정상으로 그렇게 해서 선거재판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이제 보고 조치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알린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거 재판장으로 보여주거든요. 재판장한테 사유서를 받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은 뭐 그런 취지로 생각하지는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일체 관여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법에 정해진 그런 어떤 선거 재판의 기한에 대해서는 가급적 준수하자라는 차원에서 어떤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한테 미준수 사유, 미종결 사유가 사유로 바뀌고 향후 처리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잖아요. 개별 사안에 저희들이 이제 관여하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